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챕터 10에 대한 이제 제목만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챕터 10의 제목은 The Edge of Forever죠. 자, 엣지는 우리가 그 어떤 경계선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forever, 영원의 경계라는 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이제 관측 가능한 그 끝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뒤쪽에도 뭔가가 있겠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foreve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forever가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forever의 부분인데 영원의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엣지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physics that works. 자, 물리학이죠. 물리학은 이 that 이하와 같은 물리학입니다. works for falling bodies. 어떤 떨어지는 천체에 작용하는 물리학이죠. 그리고 또 자, pirouetting ice skater. 자, 아이스 스케이터,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피루에팅은 어떤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피겨 스케이트를 보시면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런 걸 이제 피루에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피루에팅 하고 있는 아이스 스케이터. 이건 떨어지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는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피루에팅을 이야기한 것은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팔을 피고 처음에 회전했다가 자, 팔을 피고 회전하는 것보다 팔을 오므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반지름 곱하기 이 각속도를 한 것이 이제 가군동량인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 이 가군동량을 줄여야 되죠. 근데 이 전체 보존 이 양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뭐 추가적인 질량을 얻지 않는 이상은 같아야 되죠. 팔을 폈을 때와 오므렸을 때가 같아야 되죠. 근데 팔이 오므려들면 반지름이 줄어드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즉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자별이라든가 그런 작은 별들이 왜 회전을 빠르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되는 게 이것과 동일합니다. 피루에팅하고 있는 아이스케이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자신의 회전량을 높이기 위해서 피루에팅을 하는 것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우주적인 천체들이 어떤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동일한 이런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that 이하인데요. that 이하가 어디까지 가나 보죠. 그 스케이터가 down here, down 여기서는 down here 여기에 down 떨어진다가 아니라 여기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in the microcosm이죠. of the earth, 지구의 microcosm 한 곳에서 적용되는 이곳이 이게 바로 이제 the earth입니다. 적용되는 이러한 떨어지는 천체라든가 피루에팅 같은 물리 법칙들, 그것이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대절이네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제 마이크로코즘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구라는 마이크로코즘 안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물리 법칙들은 자, 이게 본동사죠. makes 갤럭시에도 업됩니다. 저쪽에 있는 그 어디냐면 in the macrocosm 어떤 거대한 우주죠. of the universe 우주의 거대한 어떤 구조라고 합시다. 거대한 구조의 저쪽에 있는 이게 이제 우주겠죠. 이건 유니버스고 이건 얼스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구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falling body나 피루에팅한 아이스케이팅에 관련된 물리 법칙들은 지구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매크로코즘인 유니버스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죠. 자, when the sun passes through a spiral arm 여기까지 일단 보죠. 자, 태양이 pass through 통과하죠. spiral arm을 통과합니다. 이거 spiral arm은 이제 은하죠. 우리 태양 이렇게 은하가 이렇게 달걀 후라이 같이 돼 있으면 중심에서 한 10만이죠. 10만이니까 10만이 5만 광년 중에 3만 5천 광년이죠. 3.5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만광년 하면 되겠네요. 만 라이트 이어 이렇게 대략적인 이 정도 위치 5분의 3 정도 되는 위치에 있죠. 여기 이제 스파이럴 암들이 이렇게 있죠. 회전하는데 태양도 이 스파이럴 암을 지나가거나 혹은 같이 이동하거나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스파이럴 암에 있고, it is more likely than, it is, 그것은, 자, 태양이겠죠. 태양은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is at present to enter into gaseous nebula and interstellar dust cloud and to encounter, 뭔가 부딪히죠. object of substellar mass. substellar는 아직 별이 되기 전에 어떤 물질들이겠죠. 수소들이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 스파이럴 암을 통과할 때는 이 스파이럴 암은 그러니까 은하면 중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수소와 헬륨들이 분포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들이 사실상 그 젊은 별들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태양이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이런 게시어스 네뷸라 성운과도 조우를 할 테고요. 또 더스트 클라우드와도 조우를 하겠죠. 그리고 인카운터 오브젝트 오브 서브스트 별이 되기려고 이제 만들어지는 좀 더 밀도 높은 어떤 가스와도 그 가스를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도 은하면을 공전하면서 이러한 게시어스 네뷸라라든가 더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서브스텔라 이 매스들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죠. 그리고 지구나 행성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이러한 어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수소나 헬륨들의 양들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땐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태양이 스파이럴 암을 통과할 때 그 스파이럴 암의 밀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은 뭐냐면 태양이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밀도 높은 게시어스 네뷸라를 통과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가스들로 가득 차면서 태양의 광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태양은 중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여기는 이 가스들을 흡수하겠죠. 중력에 의해서 흡수하면서 좀 더 커지고 결국 이 스파이럴 암을 통과하고 이제 깨끗한 곳으로 나오게 되면 좀 더 커진 태양에서 나오는 어떤 복사열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어두워져 있을 때는 어떻죠? 지구가 좀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빙하기라는 설명도 코스모스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태양이 그 은하면을 통과할 때 항상 일정한 밀도의 어떤 공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네뷸라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성간 물질들과 조우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 보죠. 자, 휴메이슨은 이분은 좀 독특한 커리어의 소유자인데요. 일단 읽어보죠. 휴메이슨 was a keeping company. keep company 뭔가 교제하다라는 거죠. with the daughter of one of the observatory engineers. 어떤 그 천문대죠. observatory는 자, 천문대의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의 딸과 keep company, beekeeping company니까 교제 중이었다라는 거죠. 휴메이슨은. 자, a man, 그 남자, 휴메이슨이었죠. who, 휴메이슨이 아니죠. 바로 엔지니어죠. 엔지니어에 관련된 바로 설명이니까 그 엔지니어는 who harbored reservation. reservation은 하버는 항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죠. 동사일 땐 뭔가 머무르는 겁니다. reservation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수거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나아요. 의구심이 생겨 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수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about his daughter가 singing 보고 있는 그의 딸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이건 설명 부분이죠. 보고 있는 이게 보고 있다는 게 알고 있는이죠. C가 알고 있다라고 영어에서 자주 해석이 되죠. 알고 있는 a young man 그 젊은 사람 이 young man이 바로 휴 메이슨이겠죠. 휴 메이슨은 who had no higher ambition than no와 than이 있으면은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그 젊은이는 higher ambition, 높은 어떤 그 야망이래봤자 기껏해야 to be a Muir Skinner. Muir Skinner는 노세 몰입꾼입니다. 최근에 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중에 뮤얼이라는 마약 그 운반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기가 나오죠. 굉장히 재밌게 전 봤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그 놀기 좋아하고 미국에서는 아마 그 초등학교 8학년까지만 공부를 했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중퇴죠. 한 중2에서 중퇴한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이 어떤 이 천문대에 취업을 합니다. 천문대 취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용직 형태죠. 이 천문대가 건설될 때 천문대에 놓이는 어떤 망원경이 만들어지는 이 당시 이제 좀 옛날이라 이때 이 망원경의 렌즈라든가 이런 걸 운반할 때 기자재 천문대 보통 이렇게 산에 있으니까 기자재를 이렇게 운반해서 끌고 갈 때 차로는 이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새를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노새를 거기에서 이제 노새 몰이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 지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런 좀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엔지니어의 딸을 만나면서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업저버토리에 에드윈 허블이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에드윈 허블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옵저버토리의 엔지니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능했던 거는 천문대는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큰 천문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이렇게 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다 이제 카메라를 장치해 놓고 사진을 찍죠. 그리고 그 사진을 분석하는 게 이제 천문학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망원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덕후들이 많이 알죠. 실제 그 뭐 출사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문학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망원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덕질의 특징이 뭐냐면 자전거를 잘 못타도 비싼 자전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경우가 또 많죠. 망원경도 비슷해요. 망원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실질적인 천문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휴메이슨은 분광학 쪽 그 사진 찍혀 나온 사진의 별의 어떤 스펙트럼을 찍는데 굉장히 유능했어요. 물론 분석은 허블이 했겠죠. 근데 이걸 굉장히 잘 찍었기 때문에 허블도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이제 케플러와 티코 브라야 같은 존재였죠. 휴메이슨이 티코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어떤 하이 레졸루션의 사진, 그 스펙트럼 사진들을 얻어서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에드윈 허블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죠.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근데 휴메이슨은 그렇게 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기껏해야, 그러니까 다른 제 3자가 봤을 때 기껏해야 그냥 노세몰이꾼 정도의 야망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음 문장 보죠. 허블 and 휴메이슨 hit it off splendidly. 봅시다. hit it off는 죽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히트앤드런 뭐 이런 뜻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hit it off 자체가 아주 눈부시게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perhaps 어쩌면 unlikely pair 가능성이 없는 어떤 쌍이죠. 이 두 콤비겠죠. 어떤 콤비냐면 who work together 함께 일하기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두 사람이었지만 죽이 잘 맞았고 at the telescope harmoniously 그러니까 망원경에 있어서 어떤 하모니 있게 조화롭게 함께 일하기에는 썩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둘은 이게 이제 여기 이 칼 세이건 이 문장의 핵심이죠. 죽이 잘 맞았다. 그것도 아주 스플렌디드리하게 눈부시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낸 것이 그
멀리까지 관측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 건판을 딱 스펙트럼을 봤는데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찍힌다. 멀리 볼수록 이제 은하들이 많이 찍히죠. 근데 이 은하들이 붉은색 은하들이 많다는 거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래서 허블은 결론 내리길 이게 이제 멀어지고 있다. 우리 관측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파장이 있죠. 파장이 있는데 도플러 효과가 뭡니까? 이쪽으로 후퇴하는 물체가 내는 어떤 빛의 파장은 여기 이제 관측자가 보기에 이 파장이 아니라 이 후퇴하는 속도가 플러스 돼서 실제 파장보다 길어진다는 거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붉은색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색깔이 붉은색을 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레드 시프트라고 합니다. 적색 편이라고 이제 한자로 말을 하는데 레드 시프트라고 하는 게 이제 헐났죠. 그 적색 편이는 might be a Doppler effect. 도플러 이펙트는 그거죠. 이것도 뭐 이거는 이제 공기에서 자 여기서 이제 누군가 종을 치면 보통 이제 소방차 예를 많이 들죠. 소방차가 있어요. 이게 소방차입니다. 빨간 정지해 있을 때 소방차가 내는 사이렌 소리는 모든 곳에 동일한 진동수를 갖죠. 그런데 이 소방차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 소방차가 이동하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앞쪽은 주파수가 높고 뒤쪽은 이렇게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차가 처음에 올 때는 그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느려지죠. 소리가. 그걸 이제 도플러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로 이 레드 시프트 역시 이 도플러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not to the general expansion of the universe. 자, 이 우주의 일반적 팽창이 아닌, 이거 설명하긴 쉽죠. 봅시다. 지구가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걸 관측하면 은하들이 이렇게 은하가 있죠. 이런 은하들이 다 뒤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 그 어떤 종교인들이 딱 침입하기 좋죠. 이런 잘 모르는 게 있을 땐 종교적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지구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구가 몸담고 있는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설명하긴 편하죠. 그럼 우리가 중심에서 끝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왜 얘네들이 멀어질까? 그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를 설명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주의가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드윈 허블은 자,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도 같이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멀어지는 거다. 이 말은 뭐죠? 모든 공간이 다 벌어진다. 우주 전체가 generally expansion 한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 not이 있죠. 그리고 but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레드 시프트에 의한 도플러 이펙트에 의한 레드 시프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차라리 그것은 rather to a more modest 어떠한 더 modest and local galactic explosion 어떤 은하의 폭발이라는 거죠. 은하가 이렇게 폭발하면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하면 이게 멀어지는 물질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붉게 보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질들은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랗게 보여야 되죠.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안 해요. 이 부분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 중에도 꽤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천문학처럼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직접적으로 어떤 검증할 수 없는 좀 먼 곳에 있는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에는 이 당시 그 에드윈 허블이 활약할 때만 해도 신비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re modest, 뭐 어떠한 뭔지 잘 모르지만 더 모데스트한 부분, 이 모데스트한 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제 겸손하다라는 의미로 사전에 나오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지진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로컬 갤럭틱한 폭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블은 주장한 건 그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는 거다 이건. 근데 훨씬 복잡한 설명을 들이대면서 사실 적색 편의를 설명하는 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모든 게 다 설명되니까. 근데 다른 설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설명들. 그 중에 알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아르프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알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 알프라는 사람은 몇 개의 은하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퀘이서와 은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은하는 굉장히 큰 천체인 건 알 수 있죠. 근데 퀘이서는 단독으로 이제 관측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붉은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적색 편의를 보이는데 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밝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거리와 이 적색 편의를 통한 추론된 거리와 광도를 봤을 때 이거 하나가 거의 은하와 맞먹는 밝기를 냅니다. 근데 은하와 모양은 다르고 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퀘이서 준항성입니다. 준항성. 그러니까 항성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큰 항성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앞에 이제 설명했지만, 자, 태양의 한 10배면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근데 이 퀘이서는 뭐 10배, 100배, 10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수만 배 혹은 수만 배가 훨씬 넘는 수천만 배의 어떤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 수명은 순식간에 블랙홀로 변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주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거예요. 퀘이서는 이게 항성처럼 보이지만 항성은 아니다 해서 준항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멀리 있다가 정설이었어요. 근데 이 아르프라는 사람은 이 준항성과 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준항성이 굉장히 적색 편의가 큰데 은하는 적색 편의가 이제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둘의 거리가 멀다. 이건 이제 적색 편의 쪽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연결돼 있다라는 걸 일단 가깝다라는 거고, 얘가 이렇게 파장이 긴 어떤 관측 효과를 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블랙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관측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있고요. 중력에 의해서 이 파장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딱 보셔도 어떤 복잡한 걸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걸 하나 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문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아무런 설명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이렇게 설명할 바에는 여기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겠죠. 이런 식의 설명을 할 바에는. 근데 어쨌든 아르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일단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만일 아르프가 그래서 옳다면은,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아니라면 the exotic mechanism proposed to explain the energy source of distant quasar. 이 퀘이서, distant가 멀리 있는죠. 이 멀리 있는 퀘이서의 에너지 소스를 설명할 어떤 아름다운 엑소틱한 메커니즘이 제한되는 것이죠. 제한되는 것이 요거는 이제 삽입구니까 would prove unnecessary, 불필요해진다. 증명하는데 불필요해진다. 그거죠.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퀘이서가 굉장히 멀리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별인지 은하인지 몰라요. 생긴 건 별이지만 그게 뿜어내는 에너지는 은하와 가깝다라는 거죠. 왜 모양이 그럴까요? 그게 이제 신비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멀리 있는 천체에 멀리 있다라는 건 일단 부정되는 거죠. 이 아르프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소스, 퀘이서가 내는 에너지 소스에 대한 설명이 불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삽입구는 뭐냐면 봅시다. Supernova chain reactions 또 supermassive black holes and the
and like 이런 것 같은 이런 것 지금 이러한 설명들과 같은 것들이 불필요해진다 그 말이죠. 증명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그 퀘이서에 대한 이제 상상화를 보면 이렇게 하고 굉장히 밝은 빛이 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별들을 집어삼키면서 내는 제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빛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설명하는 부류의 천문학자들이 있었고요. 이 퀘이서를.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큰 별들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슈퍼노바가 이제 생기면은 안에 블랙홀이 생기죠. 그리고 블랙홀들이 병합되면서 거대하게 큰 초대형 블랙홀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낼 텐데 둘 다 사실 따로 설명했지만 슈퍼노바,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로 변하는 거는 뭐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설명들조차도 이 아르프의 주장대로라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퀘이서는 그냥 가까이 있는 천체인 거죠. 큰 에너지를 그럼 당연히 내는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은 그 정도 밝기라면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 그 정도 에너지라면 이건 큰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르프의 주장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퀘이서들은 need not then 불필요해집니다. need not then very distant 그 먼 거리에 그 먼 거리가 그러면은 먼 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보통 퀘이서스 do not need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원어민들은 표현 방식은 퀘이서가 need not 그렇게 되면 very distant 먼 거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필요치가 않다. 그러니까 need not 이걸 필요치 않다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some other exotic한 mechanism 어떤 아주 신비로운 메커니즘이죠. 다른 어떤 메커니즘은 will be required to explain 설명될 것이 필요하다. The redshift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In either case 어떠한 경우일지라도죠. In either case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그 아르프가 주장했던 게 또 하나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은하 양쪽에 또 이어져 있는 두 개의 퀘이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하가 이렇게 뿜어낸 어떤 물질이라는 거죠. 퀘이서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또 한 게 있어요. 어쨌든 아르프가 설명한 이 모델이 맞다 치더라도 something very strange 어떠한 아주 이상한 것들이 is going on. go on은 이제 뭔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be going on이니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in the depths of space. 우주의 어떤 깊은 곳에 edge of forever 한 곳. 그죠? 우주의 경계 부분. 우리가 관측하는 아주 먼 곳에는 이러한 모종의 일들 설명되어져야 할 그러니까 아르프의 가설을 받아들이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인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 코스모스가 쓰여질 때보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일단 설명이 되어 있죠. 저도 퀘이서에 대한 근데 확정적인 설명은 아직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못 찾아봤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우주 초기의 어떤 우주 초기는 지금보다 이제 우주가 공간적으로 작았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작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은하들이 좀 지금보다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주 초기에는 가까이 있었고 더 우주 초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거의 뭐 이렇게 우주도 초기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가스들이 뭉쳐 있으면서 별들이 바로 막 생겨나고 바로 충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과거를 볼수록 별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퀘이서는 아마 혹시 그 굉장히 많은 별들이 이렇게 생겨나다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빅뱅 이때 허블이 할 때 빅뱅 이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빅뱅 이론이 그렇게 이제 지금처럼 확고하게 우주론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퀘이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긴 한데 지금은 이제 퀘이서가 굉장히 멀리 정말 The Edge of Forever 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상당히 많은 별들이라든가 전 이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매시브한 블랙홀이 수많은 별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도 또 30분을 넘겼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